저번 시간에 했던 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가정을 두 가지를 봤었거든. 그지? 가정이 두 개 있었어. 첫 번째, 상대성 원리 있었고요. 바이 갈릴레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그 다음에 갈릴레오? 상관없겠지. 갈릴레오. 아무튼 상대성 원리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속 불변 원리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광속 불변 원리는 마이클슨 몰리 거는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마이클슨 몰리가 큰 기여를 했으니까는, 그죠? 마이클슨 몰리가 실험을 통해서 에테르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지? 에테르가 없다고 밝혀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광속 불변 원리까지 갔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그렇구나 하면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지? 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뭐였어요? 하면은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라는 거였어요. 관성계라고 하면 관성좌표계 말하는 거거든요. 관성좌표계 하면 어떤 거야? 정지, 해있거나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가 관성좌표계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는 내가 해당 좌표계 안에 있잖아요. 해당 관성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관성계가 움직이는 중인지 정지해 있는 중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내가 정지 상태인지 등속 운동 중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뭐 두 개였고요. 요걸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에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현상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상대성 이론의 현상 하면은 그 광속 불변 원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일단 동시성의 상대성 하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지연, 뭐 혹은 시간 팽창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뭐 있었냐면은 길이 수축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량 에너지 등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요, 뭐 요거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한 파트에 묶여서 있는데 얘는 이제 교과정상 한 파트가 따로 빠져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핵 반응까지도 볼 거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제일 있는 부분 하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거 다 어렵지만은 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좀 힘들어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고3쯤까지 가버리면 일단 얘 좀 많이 어려워하고요. 왜냐면 여기가 낚이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낚이는 포인트를 내가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나눠놨는데 얘가 여러분들한테 레벨 3까지는 안 갈 거고요. 한 레벨 2쯤에서 끊을 겁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좀 문제 풀다가 예제 같은 거 등장하면은 그때 잠깐 볼게요. 자, 일단 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난 설명을 항상 시간 지연부터 먼저 하거든요. 시간 지연부터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현상입니다. 시간 지연.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움직이면 될까? 뭐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요 상대성 이론의 현상 같은 특수 상대성 이론 현상 요 네 가지 같은 경우는요, 일상생활에서는 관측이 안 돼요. 그지? 우리가 뭐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 느껴본 적 없잖아. 그지? 뭐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 느껴본 적 없다고. 그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어야지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굳이 쓰지 않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요,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길이는 짧아지고요. 어떤 한 좌표계, 어떤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도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 지연부터 볼게요. 이제 매번 이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우주선이 막 등장할 거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들. 그죠? 자, 시간 지연 같은 경우에 일단 얘를 정의부터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지? 얘들을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받아들여야 될 거, 절대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되게 빠르게 훅 하고 지나가요.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정지한 상태로 자동차를 보면은 되게 빠르게 지나갔구나 알겠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자동차랑 똑같은 속력으로 가면서 봤으면 그 자동차는 정지 중일 거야. 그지? 될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이라는 거지 항상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운동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성계의 시간은요 느리게 흐르고 그에 비해 내 시간은 팽창한다 라는 거예요. 그림 그려서 조금 볼게요. 우주선인데요. 오, 되게 깔끔하게 지워졌다. 자, 지금부터 그죠? 시계가 하나 등장할 거예요. 이 시계의 이름은 빛시계. 그지? 빛을 여기서 쏠 거거든. 여기 뭐 A 포인트에서 여기 광원이 있는 거야. 전구가 있는 거지. 여기 빛을 쏘면요, 이 빛은 B에 있는 거울에서 반사돼서요 다시 A로 되돌아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될까? 그럼 여기서 빛이 출발하면은요, 빛이 이렇게 A에서 B를 향해서 날아갔다가 반사돼서 돌아오거든. 요 사건을 관측할 거야. 될까? 요 사건은 누가 관측하냐면은 요 안에 있는 관측자 P가 관측을 하게 될 거예요. P가 이제 뭘 보냐면은 이 빛이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거야. 얘가 시계라고 했잖아. 빛시계거든. 이게 여기 그래 타이머가 달려있어요. 타이머가 달려있어서 빛이 한번 왕복하면은 1초 하면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는 0초였다가 빛이 도달할 때는 1초 하면서 딱 시계가 시간을 가리키겠지. 될까? 뭐 그런 건데. 그럼 얘가 볼 때는요, 빛은 얼만큼 갔습니까? 어느 시간 동안 얼만큼 갔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자, P가 보게 됩니다. P가 볼 때 이 빛이 한 번 왕복한 시간을 갖다가 TP라고 할게요. 될까? 그럼 빛은, 자, 지금부터 내가 이 우주선의 높이를 L이라고 할게요. 됐니? 그럼 이 빛은 L만큼 올라갔다가 L만큼 다시 떨어졌죠? 그럼 한 번 왕복했습니다. 즉, 2L을 갔다 왔어요. 몇 초 동안? TP 동안. 그죠? 시간은 이제 구하고, C로. 그지? 속력은 C라는 광속으로 왕복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누가 볼 거냐면은, 요 우주선 밖에 있는 Q라는 사람이 볼 거야. 됐니? 그러면은, 자, 보자. 얘는 이 우주선이 이제부터 움직일 거거든.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 갔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빛이 여기서 A에서 출발하거든. 그래서 B에 도달할 때쯤 됐어. 근데 그동안 얘가 볼 땐 이 우주선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빛의 속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래서 빛이 가는 동안 요 A 포인트랑 B 포인트 이게 고정된 점이 아닌 거야. 이게 같이 움직이는 점인 거지. 우주선이 움직이니까는 따라가는 거지. 될까? 그래서 요 도달할 때쯤 됩니다. 그러면은 우주선이 여기까지 와 있대요. 즉 A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A 여기까지 갔고요. 됐니? B는 여기까지 온 거지. 지금 뭐야? 빛은 여기서 출발했거든. 근데 B에 도달할 때쯤 되면 B는 여기 있는 거지. 됐을까? 그럼 빛은 어떻게 갔어요? 하면 빛은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빛이 다시 돌아올 거거든. 돌아오는 동안에 우주선은 또 갈 거야. 우주선은 또 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주선 어디 와 있어? 하면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광원이랑 거울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또. 우주선이 달려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쯤 되면은 A는 여기까지 와 있고요. B는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됐니? 그럼 빛은 B에서 반사돼서 A로 다시 돌아온다며. 그러면 A로 돌아올 때쯤 되면 A까지 와 있거든. 그래서 밖에서 보면 Q가 보면은 빛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생각해봐봐. 지금 얘가 볼 때는 이 시계가 드디어 1초로 바뀌었어. 안에서 볼 때는. 이 빛이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면요 1초라고 시간이 바뀌었을 거야. 그동안 얘 시계는 얼마큼 갔는지 한번 보자고. 그동안 얘 시계는 TQ만큼 갔거든. 됐지? 근데 얘가 볼 때는 빛의 이동거리가 L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L이 아니에요. 대각선으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왔잖아. 내가 볼 때는 빛이
더 먼 거리를 왕복한 거야. 2L보다 더 먼 거리를 갔다 온 거야. 됐지? 근데 우리 여기서 뭐든지 만족돼야 되냐면 광속 불변원리는 만족돼야 되거든? 요 시간 동안 어차피 빛은 똑같은 속력으로 C로 갔다 올 거라는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보게 되면 시간은 이만큼 흘렀다가 되는 거야. 빛이 한 번 왕복하는 시간은. 됐을까? 만약에서 얘가 볼 때는 빛이 A에서 출발해서 A로 딱 들어오면 시계가 1초라고 바뀌었거든? 그동안 얘 시계는 1초보다 더 큰 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요, 땅땅땅. TP만큼 흘렀을 때, 얘 시간은 TQ만큼 흘렀다는 거거든? 근데 보니까는 TQ가 TP보다 커요. 라는 말이에요. 얘는 1초로 왔다 갔지만은 얘는 뭐 1초가 아니었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이제 2초로 왔다 갔지만은 얘는 한 5초였어요.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겠지 뭐. 있어요. 굉장히 빠르면은. 될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 지금부터 용어 정리 조금 들어갈 거예요. 뭐야? 얘들아, Q가 볼 때요. 지가 움직이고 있진 않지. P가 움직이지. 그럼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P의 시간은요, 지 시간에 비해서 느리게 갑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얘 2초 갔지. 그동안 얘 5초 갔지. 그럼 얘 시계는 어떻게 간 거야? 1초, 2초, 3초, 4초, 5초 간 거고, 그동안 얘 시계는 1초, 2초 간 거야. 그럼 얘 시계가 느리다 보죠. 됐니? 그래서 이 시간이 움직이는 시간, Q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P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 시간은 얘들아 2랑 5 중에서 어느 게 큰 시간이야? 5가 큰 시간이지. TP보다 TQ가 큰 시간이거든. 그래서 지가 볼 때 TP, 이거는 느리게 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 시간은 커져 있습니다. 팽창해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시간을 보고 뭐라 부르냐? 팽창된 시간이라 불러주고요. 됐니? 그럼 이 시간은 뭐라고 불러야 하면 이거 느리게 가는 시간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요 시간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 고유 시간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이거 적어두시고요. 고유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유라는 말은 항상 언제 쓰냐면은 지가 지걸 볼 때.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면은 항상 니 거, 내 거 구분 정말 중요하거든? 내가 봤을 때, 네가 봤을 때, 문제에서는 P가 관측할 때, Q가 관측할 때 라고 줄 거예요. 혹은 P의 관성계에서, Q의 관성계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될까요? 누가 봤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움직이게 된다,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봤다, 내가 봤다에 따라 가지고 시간도 다르게 흐를 거고, 길이도 다르게 흐를 거고, 그냥 애초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세계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봤는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지가 지걸 봤다는 건 뭐야? 라고 하면은 자기의 관성계에서 자기의 관성계로 봤다는 거예요. 너의 관성계로 보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들어갈게. 어떻게 정리하느냐? 얘들아, 요 B시계는 어디에 있는 시계입니까? 하면은 우주선에 있는 시계죠. 그러면 요 B시계가 한 번 왕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빛이 한 번 왕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면은 우주선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야. 근데 이 우주선은 누구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녀석이 이 우주선의 주인입니다. 될까? 그럼 이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녀석 해버리면은 P죠. P는 이 우주선 안에 타서 우주선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될까요? 그럼 이 우주선은 P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세계거든. 다시 말해서 이 우주선은 P의 관성계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 P의 관성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요, P가 측정하고 Q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누가 측정한 게 고유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냐면은 P가 측정한 게 고유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물론 고유 시간의 정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요. 그까지는 일단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정리됐을까?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Q가 볼 때 그럼 P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에 비해 지 시간은 팽창돼 있거든. 됐니? Q가 볼 때 P의 시간이 느리게 가. 그럼 P가 볼 때 Q의 시간은 빠르게 가니? 했을 때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P가 볼 때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해돼?
P가 볼 때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는 가만히 있는데 Q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중인 거지. 됐지? 그럼 P가 볼 때는 Q가 움직이거든. 항상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야. 됐지? 자, 그럼 P가 볼 때는 Q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P가 볼 때는 Q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요. 그에 비해 지 시간이 팽창됩니다. 만약에 Q도 얘도 지 고유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 어떻게? B시계 여기 하나 더 두는 거야. Q가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지 B시계 하나 딱 두는 거지. 여기서 빛이 한번 왕복하는 사건을 만약에 이 시간 측정합니다. 그럼 이거는 Q가 본 게 고유 시간이 되고요. 됐니? P가 볼 때 이 시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Q랑 같이. 그래서 P가 보게 되면 이 시간은 팽창해 버립니다. 라는 거거든요.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될까? 일단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길이 수축입니다. 라는 거야. 자, 길이 수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얘도 정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성계의 길이는 수축한다 라는 게 길이 수축이에요. 괜찮아. 자, 이제 뭐 할 거냐? 우주선이 달려갈 겁니다. 지구가 있고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여기 목성까지. 목성이 영어로 뭐지? 주피터인가? 주피터가 스펠링 어떻게? 목성까지 갈 거예요. 됐니? 지구가 목성보다 크네? 원근법이라 하지 뭐, 그죠? 됐어요? 자, 지구가 목성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구에서 목성까지 갈 거예요. 누가? 어떤 우주선이. 됐지? 이 우주선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P가 타고 있어요. 됐니? 이 우주선은 또 매우 빠른 속력 V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측정할 거야.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누가 측정할 거냐? P가 한번 측정할 거고요. 그리고 지구와 목성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 Q가 측정하게 될 겁니다. 됐지? 자, 이때 또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Q가 볼 때는 이 거리 어떻게 측정해요? 하면은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럼 P의 속력을 알고 있거든. V라고 알고 있거든. 그럼 P의 속력에다가 P가 이동한 시간을 곱하면은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가 나올 겁니다. 됐지?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L이 측정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LQ라고 할게요. LQ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속력 V의 속력으로 어떤 TQ만큼 이동한대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간대요 라고 해서 얘는 LQ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얘들아, P 입장에서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P 입장에서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지를 떠나가고 목성이 지한테 다가오고 있는 중인 거야. 될까? P 입장에서는요, 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는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지. 될까? 그러면 이제 무슨 시간을 측정하게 돼? 지구가 지를 떠나가고 목성이 지한테 다가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할 거예요. 될까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P가 측정한 요 사이의 거리 하면은요, 얘는 이제 LP가 되는데요. 얘가 볼 땐 지가 V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지 빼고 모든 온 우주가 V의 속력으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야. 지는 가만히 있는데 이 지구랑 목성이 V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지구가 V의 속력으로 지를 떠나가서요, 목성이 V의 속력으로 지한테 다가올 때까지 걸린 시간 TP를 곱할 겁니다. 그럼 지구에서 목성까지 사이 거리가 나올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한 가지 결론 냈어. 됐니? 난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할 거냐면은 LP와 LQ를 비교할 건데,
LP 어떻게 들어가면 VTP라고 들어갈 거고요. LQ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VTQ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근데 시간이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느리게 가고요. 그에 비해 지시간은 팽창이 있었습니다. 즉 TP보다 TQ가 컸었어요. 그럼 V 곱하기 TP랑 V 곱하기 TQ가 있으면 얘가 크다는 말이죠. 될까요? 그래서 LP랑 LQ가 있으면 LP보다 LQ가 큽니다. 됐어요? 자, 그럼 난 여기서도 이제 고유 길이와 길이 수축이라서 수축된 길이를 찾아볼 거야. 됐지? 자, 여기서 고유라는 말이 붙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지가 직걸 봐야 된다고. 자, 다시 이 지구와 목성은 Q에 대해서 정지했습니다. 됐니? 그럼 이 지구랑 목성은 누구 거야? Q 거야. 됐니? Q는 지구와 목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와 목성은 Q 겁니다. 그러면은 지가 직거로 봐야 돼요.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는요, P도 측정할 수 있고요, Q도 측정할 수 있거든. 근데 다시 말해서 이 지구랑 목성은 Q 거였어. 그럼 요 거리는 누가 측정한 거에다가 고유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Q가 측정한 거에다가 고유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요 LQ 얘가요, 고유 길이가 되고요. 됐니? 요 지구랑 목성 요 사이 거리 이거는요, P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길이가 아니었어. 움직이는 길이었어. 됐니? 움직였더니만 길이가 어떻게 됐어? 고유 길이에 비해서 짧아졌다는 거죠. 될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수축된 길이 라고 합니다.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길이가 여러 개 나왔거든. 여러분들이 헷갈려. 고유 길이는 뭐야? 제일 긴 길이야. 될까요? 고유 길이는 제일 길고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움직여버리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길이는 수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지가 직걸 가만히 있을 때 봐야지 제일 그나마 긴 길이가 나오는 거고, 얘가 움직여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짧아져요. 될까? 그래서 고유 길이는 제일 긴 길이고요. 고유 시간은 제일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은 60페이지 8번 보겠습니다.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요. 60페이지 8번.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갈게요. 이런 문제들은 일단 기본 유지인데 처음에는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푸는데 별로 안 어렵거든요. 문제 나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대성 이론은요, 문제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글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고라는 맨 뒤에 접두사? 물은 그거 하나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문제 진짜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민이가 탄 우주선이 빛의 속력에 가까운 속력 V로 지구에서 목성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지구와 목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지민이 밑줄. 지구와 목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지민이까지 밑줄. 준 거야. 지구랑 목성 누구 거야? 지민이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지민이가 또 밑줄 측정한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는 L. 누가 측정했습니까? 지민이가 측정했지? 그럼 이 길이 무슨 길이야? 요 L은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 생각해 두시고. 됐니? 자, 그러면 동민이가 보게 되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그림에다가 같이 표시합시다. 요게 L 동민입니다. 동민이가 볼 때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랑 목성이 지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길이는 수축해버립니다. 그래서 L 동민은 L보다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 데 걸릴 시간은 T, 또 밑줄. 이것도 누가 측정했어요? 지민이가 측정했어요. 그러면 지민이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봐, L 이퀄 어떻게 됩니까? V의 속력으로 지가 측정했을 때 시간 T만큼 가면 가더라 라는 거잖아요. 됐니? 자, 그럼 다시 여기서 L 동민으로 갈게요. L 동민이는요, V의 속력으로 T 동민만큼 갈 거예요. 됐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나왔지? L보다는 L 동민이 짧았거든? 수축된 길이었거든? 따라서 VT의 라지 T죠?
V 라지 t보다는 V t 동민이 짧을 겁니다. 될까요? L은 VT고요. 그 다음 L 동민은 VT 동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만족되겠죠? 따라서 V 떼버리면요.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지민이가 측정했을 때가 동민이가 측정했을 때보다 크다는 거예요. 까지 정리됐지? 그 다음에 문제 계속 읽겠습니다. 동민이가 측정할 때 밑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서술은 누구 시점에서 줬냐면은 지민이 시점에서 줬거든. 문능은 누구 시점에서 물었어요? 동민이 시점에서 물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동민이 입장으로 시선을 옮겨줘야 됩니다. 일단 다 구해버려가지고 이미. 그지? 응. 자,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짧다. 그렇습니다. 지가 볼 때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랑 목성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요 거리는 L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라는 거지. 될까요? 짧아진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V의 속력으로 우주선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V의 속력으로 우주선으로부터 멀어질 거고요. 목성은 V의 속력으로 우주선을 향해서 다가오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우주선이 지구와 스치는 순간부터 목성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T보다 기냐? 얘들아, 깁니까? 짧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여러분들한테 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등장할 문제들의 아마 90%의 확률은 한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건데 요렇게만 나와도 상당히 많이 틀려요. 네. 일단 뭐 그렇고요. 자, 그랬을 때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뭘 볼 거냐? 이제 뮤온을 볼 겁니다. 요거 정리했어? 지워도 돼? 치운다. 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뮤온이 되겠습니다. 이름 되게 귀엽죠? 그죠? 뮤온이 되는데, 요 뮤온은요, 그죠? 그거 보면 뮤 있잖아요. 뮤츠 있고, 뮤 있고, 그지? 예. 요 뮤온은요, 되게 작은 입자예요. 전자처럼. 굉장히 작은 입자입니다. 이 작은 입자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방사선이라든지 어떤 입자들이 지구로 쏟아져요. 이 쏟아질 때 얘가 지구로 들어와서 대기권에서 공기 입자들과 마찰하다 보면은 그 입자들이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뮤온이 방출됐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 뮤온이 잠깐 대기권 저 위에서, 그죠? 요 밑에 여기 지표면이 있고요. 지표면에 정지한 관측자 있거든요. 저 위에서 뮤온이 생성되는 거야. 됐지? 요 뮤온은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지표면을 향해서 떨어집니다. 요 높이는 대충 한 10,000m 상공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뮤온은 0.99C, 빛의 속력이 99%에 달하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지구를 향해서 지표면을 향해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뮤온이요,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실험실에서 뮤온을 가만히 딱 놔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몇 초 후에 죽는지 봤어요. 몇 초 후에 붕괴되는지. 그랬더니만은 뮤온의 수명이 대충 한 2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돼요. 2 마이크로세컨드를 하면 100만 분의 2초거든요. 100만 분의 2초만 있다가 얘는 사라지는 거야.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될까요? 얘 뮤온의 수명을 갖다가 내가 그냥 T 뮤온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니? 이건 언제냐면은 항상 이제 뮤온이 정지했을 때, 뮤온은 T 뮤온만큼 살다가 가는 거지. 됐지? 얘가 속력이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뮤온이 수명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뮤온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한 600m 정도밖에 안 된대. 600m 내지 700m 정도? 그 정도밖에 못 가는 거야. 근데 그럼 얘가 30만 미터에서 생성된다며. 얘가 지표면에 도달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600m밖에 못 가니까는. 됐지? 그래서 도달 못할 줄 알았어.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얘네들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거야.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지. 아니 얘가 600m밖에 못 가거든? 근데 1000m나 떨어진 지표면에 어떻게 도달하는 거야? 라는 게 뉴턴 역학으로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상대성 이론으로는요. 일단 내가 관측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뮤는요. 빛의 속도의 99%의 아주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뮤온이 지 입장에서 뮤온이 지 수명을 보면 그건 고유 수명이겠죠? 될까? 뮤온 지 입장에서 지 수명을 보는 거야. 지는 지가 움직이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지? 지는 되게 뮤온 하면서 살다 가거든. 됐을까? 얘 시간은 뮤온 하면서 가더라도 그 시간을 얘가 보잖아? 그럼 뮤 이러고 있는 거지. 될까요? 뮤온의 수명이 t 뮤온이란 거는 어디까지나 뮤온 입장이고 그걸 얘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시간이 됩니다. 될까요? 이게 뮤온의 시간이 됩니다. 뮤온의 수명이에요. 그럼 얘가 볼 때 어떻게 돼요? 뮤온이 2 마이크로세컨드? 한 100만 분의 2초나 살아야 되는데 얘가 볼 때는 한 1000분의 1초? 아니 뭐 1초? 되게 오래 사는 거야. 될까?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럼 뭐야? 속력 빠르지? 잠깐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얘 입장에서는. 관측자 입장에서 얘가 잠깐 사는 게 아니거든. 충분히 오래 살아요. 지표면에 도달할 만큼. 됐니?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볼 때 뮤온의 이동 거리는 0.99c 곱하기 t 뮤가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더라. c 어디 갔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측자, 지표면에 정지한 관측자 입장에서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를 뭐로 설명합니까? 하면은 시간 지연에 의해서 뮤온의 수명이 상당히 팽창했습니다. 따라서 뮤온은 오랜 시간 동안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표면까지 와서 도달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게 서술형으로 등장해요. 서술형으로 등장해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유를 관측자의 입장과 뮤온의 입장에서 각각 서술하라고. 그럼 관측자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시간 지연에 의해서 뮤온의 수명이 굉장히 팽창하기 때문에 뮤온이 굉장히 오랫동안 날아온다. 따라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뮤온 입장에서 보자. 뮤온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 라는 거거든. 뮤온은 어떻게 10,000m나 날아올까? 뭐 어떻게 10,000m나 날아갔어? 하면 뮤온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난 10,000m 간 적이 없어. 이게 10,000m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네 입장이지. 나는 이게 10,000m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뮤온이 볼 때는요, 지가 움직여 아니면 지표면이 지한테 다가와요. 지표면이 지한테 다가오거든? 그럼 지가 볼 때는 지표면이 지한테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움직이는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수축한다고, 짧아진다고. 얘가 볼 때는 이 길이가 10,000m가 아니에요, 뮤온 입장에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 길이가. 움직이게 되니까는 이 길이가 상당히 수축해버립니다. 될까요? 그럼 뮤온이 볼 때는요, 이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뮤온이 측정한 L 뮤온이고요. 얘는 600m보다 짧은 거야. 그러니까 지는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될까요? 저 멀리에 지표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코앞에 지표면이 있었더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 뭘로 설명합니까? 길이 수축으로 설명합니다. 그치? 이 길이 수축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야? 지표면과 뮤온까지의 거리가 짧아진다. 따라서 뮤온은 조금만 가면 땅에 도달하는 거지. 됐을까?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0페이지 10번이고요. 그림은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 밑줄. 됐니?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 A. 가볼 때. 됐니? 지금 누구 입장에서 서술해주고 있어? A 입장에서 서술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부 다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나 네 입장이고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A가 볼 때 산 정상 부근에서 생성된 뮤온이 지표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밑줄 A가 측정할 때 뮤온의 속력은 V, 수명은 T, 지표면으로부터 뮤온이 생성된 곳까지의 높이는 H이다. 됐지? 그럼 얘들아, A 입장에서는 뭐가 가능한 거야? H의 거리를 뮤온이 날아오네. V로.
시간 t만큼. 그지? 이거 다 A 입장에서나 A 입장에서 했을 때까지가 H인 거고 A 입장에서 미온 속력 V인 거고 A 입장에서 미온 수명 T인 거고. 될까요? 됐니?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뭐야? 뮤온 입장에서라는 말인 거지. 뮤온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는 뮤온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라는 말인 거잖아. 될까? 그럼 뮤온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 자, 뮤온 입장에서 볼게요. 뮤온 입장에서 보면 얘가 더 이상 H가 아닙니다. 그지? 지가 볼 때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 표면이 지한테 다가오는 거라고. 그럼 지가 볼 때는 요 H보다 짧은 길이를 보게 되고요. H보다 짧은 거리에 있는 지 표면이 지를 향해서 V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럼 얘는 더 이상 T만큼 날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 T만큼 날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뮤온 입장입니다. 됐지? 자, 그럼 뮤온 입장에서 볼 때라고 돼 있지. 기억! A의 속력은 V이다. 그렇습니다. 지가 V로 가는 게 아니고요. A가 지한테 V로 다가오고 있는 중인 거죠. 뮤온의 수명은 T보다 길다? 아닙니다. T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팽창된 수명인 거고, 그치? 얘가 팽창된 수명이고요. 얘가 고유 수명입니다. 돼요? 이거 뭐야? 뮤온이 봤을 때 뮤온의 시간이라는 거잖아. 이거는 지표면에 있는 A가 봤을 때 뮤온의 수명인 거고, 이건 뮤온이 봤을 때 뮤온의 수명인 거야. 그래서 따지자면 얘가 고유 수명인 거지. 됐어요? 헷갈려? 그럼 짧은 게 고유예요. 됐니? 예, 하면 되고요. 만약에 얘들아 이 중에서 누가 고유 길이니? 라고 물으면 어디가 고유 길이야? H랑 H보다 짧은 것 중에서 얘가 고유 길이에요. 왜냐면은 요 길이는 누구 거야? A 거거든. 됐니? 요거 산 높이 H잖아. 됐니? 요거는 A가 본 게 고유 길이에요. 헷갈려? 그럼 뭐야? 제일 긴 길이야. 긴 게 고유 길이야. 그러니까 얘가 고유 길이고요. 얘가 수축된 길입니다. 구분 가능할까? 자, 뮤온에서 지표면까지 거리는 H보다 짧다? 그렇습니다. H보다 짧아요. 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정리하고요. 한 10분 쉬고 뒤에 이어서 동시성의 상대성 좀 찐득하게 보겠습니다.